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과학수사 13번째 사건입니다. 오늘은 과학수사 기법 중에요. 몽타주. 몽타주. 네. 교수님이 별로 신뢰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저희 수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또 유용하게 사용되는 몽타주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아니, 몽타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완벽하지 않으면 몽타주 그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모든 조건이 몽타주를 그려가지고 몽타주로 수배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스스로 판단이 안 되면 뭔가 좀 어정쩡하고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절대 몽타주 그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제 얘기는. 네. 몽타주는 그 자체로 과학수사 기법이에요. 몽타주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프랑스 말이죠. 그렇죠? 불어죠. 불어. 네. 보니까 그 풀이는 조합. 그러니까 이어 붙이고 이어 붙인다는 게 아니라 모아서 붙이는 조합.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불어로 몽타주인데요. 몽타주 사건은 조건만 충족되면 효율적인 네. 그 수사 기법이긴 합니다. 네, 예. 오늘 한번 사건을 중심으로요. 그런 몽타주가 그래요, 예. 적합한 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강원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2008년 4월 6일 날 이제 오후 4시 20분이었습니다. 예, 예. 네, 강원도 인제군 소재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9살짜리 아이가 놀고 있었나 봐요. 예, 예. 근데 어떤 남성이 다가와서 아이야, 나 물건 옮기는 것 좀 도와줄래? 라고 했는데 아이가 거절을 하니까 강제로 체육관 옆에 있는 그 창고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아이를 성폭행하려는데 이제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미수에 그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또 걸리지 않으려고 너 집에 가서 지금 있었던 일을 말하면 니네 가족도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고 이놈이 도주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강원도 인제 쪽이면요. 우리 김용희 프로파일러는 인제 가면 원통에서 어떡하나 이거 알아요? 이제 그 얘기 가면 원통에서 언제 오나 이런 건 아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는 그 노래고 지금 우리 정 PD님은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인데 강원도 인제 그 원통이 있어요. 원통이라는 동네가 있어. 원통. 그냥 동그란 통이 아니라 원통이에요. 인제 원통. 그래서 인제 가면 원통에서 어떡하나 하는 거는 거기가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이다 보니까 거기 그 배치를 받으면 군대 가가지고 인제 원통 쪽에 발령받았다 하면 최전방 발령받았다고 해가지고 배치됐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인제 가면 원통에서 어떡하나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굉장히 외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강원도 인제군 소재 땡땡 초등학교라는데 원통 초등학교예요. 원통. 네, 그 인제에 속한 원통입니다. 네. 그 여벌로 얘기했고요. 현장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린애한테 9살짜리한테 운동장이 접근한 거예요. 접근해가지고 네. 야 물건 좀 옮기는데 너 좀 도와주라 하는데 얘 교육 잘 받았나 봐요. 거절했어요. 아 싫어요 하고 거절하니까 얘를 강제로 끌고 그 체육관 옆에 그 창고 쪽으로 끌고 와서 이제 강제로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걸 다 목격하고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없었어요. 이때가 일요일 오후 학교 운동장이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없죠 사람.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고 아마 이 9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때 혼자 초등학교에 놀러 갔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아이는 그렇게 끌려간 거였는데요. 그날따라 또 바람도 엄청 많이 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이제 출동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범행이 있었던 그 장소 거기에서 범인이 떨어뜨린 유류물이라든지 어떤 흔적 이런 걸 경찰들이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날 강풍이 엄청 불었대요. 운동장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세 증거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음모 하다못해 음모 같은 거. 그 성폭행 하려고 그랬으니까 음모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마저도 강풍 불으면 뭐 털 같은 거 떨어져 있어요. 다 날아가죠. 그래서 그런 제약이 좀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CCTV가 초등학교니까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당일날은 그 공휴일이니까 당장에 확인은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단정하기도 어려웠답니다. 아. 예.
바로바로 왜 CCTV 확인이 안 되지라고 하는데요. 진짜 그 장소에 협조를 받지 못하면 맞아요. CCTV를 그날 당일날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가끔 뭐 신문을 보실 때마다 아니 왜 그 피해자 가족들은 이 CCTV를 확보를 했는데 경찰은 확보하지 못했지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오해하실 수 있는 그거는 뭐 그 경찰이 미처 그 입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놓친 경우도 있지만요. 보통 시간차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묘하게요. 네. 저도 일선 현장에 수사 오래 했잖아요. 현장 가면 CCTV 있는 거 보이거든요. 경찰 신분증을 보이고 가서 보여달라면 안 보여줘요. 네, 안 보여줘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정을 하고 이거 지금 사건이 나서 그러는데 좀 그 선생님 집에 있는 거 이거 좀 봅시다. 근데 이제 물론 자기네 집 쪽을 비추고 있으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 같은 거를 우려하시는 거는 이해는 돼요. 예, 그래도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도 절대 안 보여줘요. 그런 경우가 솔직히 얘기해서 한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보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그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가면 집 비우고 잠궈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미리 전화하거든요.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왔습니다 하면은 알았다고 대답해놓고 안 들어오면 그건 방법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죄진 거 아니니까 잡으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애먹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묘한 거는 사람은 다 이심전심 그런가 봐요. 피해자가 우리 딸이 이렇게 당했다고 울면서 가면은 또 보여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가끔씩 피해자 측은 찾았는데 왜 경찰은 못 하느냐 이제 이런 그 비난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설명 좀 드리고요. 네. 이 사건은요. 이게 처음이 아니네요. 네. 참나. 그 진짜 아동 성폭행 사건 같은 건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일대에서 가끔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건너가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도 아동 성폭행 사건 때 한 번이 아니라 연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경우도 보니까요. 아까 4월 6일 날 운동장에서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보름 전에요. 3월 15일 날 이미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는 이거 참 3월 15일 날 이거는 추행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피해자 팬티에서 이 정액 DNA하고 타액이 나온 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수사 중인 상태에 4월 6일 날 이 사건이 또 발생한 겁니다. 근데 범행 수법이 유사해요. 네. 보니까 그것도 보면은 그 골목에서 10대 사실은 성폭행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DNA가 나온 거예요. 네, DNA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4월 6일 날 아까 김유희 프로파일러 4시 20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후 네. 1시간 전에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요. 이때도 그 초등학교에서 한 500m 떨어진 그렇습니다. 지점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거기 인제군에 있는 우체국역 골목에서 이번에도 10대인데 이때 이제 여중생이었나 봐요. 예, 예. 여중생을 끌고 가서 이제 성폭행을 하려다 이것도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마 지나가던 행인이 있었나 봐요 그때. 음. 그러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범행이 있기 1시간 전에 그러니까 그게 먼저였던 거예요. 네. 여중생이었는데 그 아이를 인제군 우체국 옆에 골목으로 끌고 와서 이제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가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중생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그놈이 도망친 거예요. 그럼 이 새끼가 꼴딱 숨었어야 되는데 1시간 뒤에 이 초등학교로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번째인 거죠. 네. 3월 15일 날 하나. 그다음에 4월 6일 날 앞에 사건 하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9살 이 그러니까요. 아이 성폭행 사건, 미수 사건까지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끌고 가가지고 골목이나 한가진 데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려고 그러고 미성년자를 노린 거.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해서 동일이라고 추정을 하냐면요. 일단 수법이 같고요. 그렇죠. 이 지역 일대에서 되게 자그마한 도시이기 때문에 조그맣죠. 네, 그 연달아서 똑같은 수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극히 그렇죠. 드물어요. 그리고 대충 이제 보면은 체격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동일 인물이구나라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건이 다 동일 건인 거죠. 동일 범인에 의한 범행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몽타주 잘만 기억한다면. 근데 사실은요. 김유희 프로파일러도 언젠가 한번 말씀하셨는데
성폭행 그 피해자 한 사람이 어두운 데서 그 진술하는 그 증언을 내용으로 그 몽타주 쓰는 거는 제가 볼 때 백개무익이에요. 그건. 네. 그거는 효율성 없어요. 정말 그건 없습니다. 이것도 성폭행 시도는 맞지만 대낮에요, 전부 다. 이건 좀 다르다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몽타주 그릴 때 몽타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끔 체면 수사를 먼저 시행하고 나서 그 뭔가 더 뚜렷한 상태에서 몽타주를 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몽타주를 그릴 사람의 상황을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나를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았느냐. 그 상황에서? 네, 그 상황에서 그걸 되게 판단을 많이 해요. 대화를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해보거든요. 몽타주 그리신 분들이 바로 앉아서 그때 눈이 어땠어요? 코가 어땠어요?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건과 관계없는 목격자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피해자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받았던 충격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정확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몽타주 저도 어떤 몽타주는 되게 좋지만 정말 안 맞다고 생각했던 게 마포 발발이 몽타주. 네. 그거는 오히려 몽타주를 그려가지고 완전히 수사가 꼬이게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네. 마포 발발이는. 그게 이제 피해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몽타주를 그렸는데 굉장히 왜 말만 들으면 믿을 만한 게 범인하고 거의 3시간 가까이 정도 있었으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확도가 높을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그렇지. 그게 아닌 거예요. 자신의 머릿속에 이미 그것이 범죄자에 대해서 범인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해 놓은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 범인상이 있었던 거지 네. 머릿속에.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오히려 더 떨어졌고 이 사람은 오히려 한 피해자는 굉장히 더 잘 그리게 잘생기게 그려놨었고요. 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그 다른 모습 더 악랄하게 그러니까 무섭게 그려놨는데 그렇게 나오면 그거 쓰면 안 돼. 네, 그 몽타주가 둘이가 너무 달랐는데 그때는 마포 발발이가 너무 그 많은 범죄를 벌이고 있다 보니까 단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네, 그래서 몽타주를 여기 현상 수배를 했는데 아이고. 그때 잡혀서 나중에 면담할 때 그 범인이 이것 때문에 자기 더 안심했대요. 이거 나 아니니까. 나 그 말 듣고 정말 충격 받았어요. 그래 몽타주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피해자가 처했던 환경, 조건 이거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다 판단한 다음에 몽타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몽타주는 그래서 제가 항상 조심스럽고 저는 그래서 일선에 수사할 때 몽타주를 그렇게 활용을 많이 안 했어요. 그 어떤 신뢰가 좀 부족했었죠. 자 여기서도요 몽타주 작성을 시도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저 4월 6일 날 그 원통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초등학생 얘는 정확한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강제로 막 그냥 운동장에서 체육관 앞으로 막 질질질 끌고 갔으니 얘가 놀랬을 텐데 얘가 얼마나 범인을 자세히 봤겠습니까. 그래서 그 4월 6일 날 운동장에서 그 저 피해 당했던 초등학생은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안 하기로 했는데 하나가 더 있죠. 네, 아까 1시간 전에 발생했던 여중생 있었죠. 우체국 그 옆 골목에서요. 예, 예. 거기는 자세히 기억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이게 아마 그 뭔가 좀 더 어린 아이고 더 충격적이었던 거고 이제 여중생은 좀 더 그렇죠. 그리고 미수였잖아요. 그다음에 행인이 지나가다 소리를 질러서 미수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더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몽타주 그림 모양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여중생 부모한테도 이제 협조 받아야 돼요. 이거. 네. 함부로 몽타주 그리는데 애 데려가서 진술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미성년자는 부모님 허락 득해야 됩니다. 또 학교 다니니까 학교 협조도 받아가지고 상담실에서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안정감 주는 거죠. 네. 몽타주 그리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느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가 더 불편할 수도 있고요. 이건 아마 그 여중생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곳이 편한지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고 했을 건데 어떤 경우는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안정감을 주는 네. 장소. 네. 몽타주 그럼 프로그램을 어떻게 그려요라고 하는데 몽타주 프로그램 중에 휴대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실제로 그 뭐 집이라든지 안정을 좀 더 느끼는 곳에서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그 뭐 조사실에 와서 실제로 뭐 체면을 받고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수사를 개시할 때는 몽타주 그리는 분이 따로 있었어요.
있었다고 그분은, 하시더라고요. 예, 화가처럼 딱 해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연필을 깎았는데 여기 그 심이 이 정도까지 길어요. 연필은 이렇게 있고 깎은 데가 이렇게 그 뾰족한 연필로 놓고 얘기 들으면서 눈은 어땠어요? 그리고 코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맞아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리고 이런 몽타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직접 손으로 수기로.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각종 데이터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네. 입은 입대로 머리 두상 이게 다 데이터가 입력돼 갖고 조합하죠. 네. 머리는 딱 찌우고 눈은 이렇게 생겼으면 또 불러와서 여기다 딱 넣고 코 어떻게 생겼고 넣고 또 입 넣고 전체 나온 다음에 자 보세요 이거 아 코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 또 다른 거 데이터 갖다 꽂아놓고 컴퓨터로. 네, 맞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다 그렸어요. 네. 근데 그 그린 게 어떤 경우는 기가 막히게 똑같았었어요. 이게 갖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조각조각 눈, 코, 입을 네.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히려 더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과학수사위원분들 중에 진짜 제가 존경하는 분 두 분 계셨는데 둘 다 몽타주 그리시거든요. 근데 미술학원 따로 다니셨어요. 자기가 직접 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몽타주로만 프로그램으로 하면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몽타주를 그리면 전혀 다르죠. 프로그램 사용하면 전혀 다르다고 해서 두 분 다 그 미술학원 다니셨었어요. 그렇게 자기 직업에 미친 사람들이 돼야지 수사가 돼요. 하여튼 이 경우는 여중생 부모님 그 허락을 득하고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얘는 편했던 것 같아요. 예, 학교에 협조받아서 학교 상담실에서 네. 이제 어머니 입회하에 예, 이렇게 이제 그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왔죠, 이제 거기서? 나온 결과로는 165에서 170cm 정도의 20대 초반의 남자라고 느꼈대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입 주변에 점이 있었대요. 아, 입 주변에. 네. 그다음에 이제 옷은 뭐뭐 입었는지 그거는 당연히 나왔겠죠. 네. 이거 저기 기사 찾아보시면 몽타주가 나와요. 아니요, 아마 우리 정 PD님이 당연히 올려주실 것 같은데 네. 몽타주 보니까 이제 그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네. 몽타주 배포했는데 네. 이제 입 옆에 작은 점은 상처였었다고 하고요. 아 이게 점이라고 그랬는데 상처였구나. 그다음에 여드름 흉터가 이제 아마 볼록볼록 올라와 있어요. 살색으로. 네, 얼굴 전체가 약간 여드름이 묻어 있었대요. 그러면 고필이 아니에요, 고등학생 아니에요. 네, 근데 20대 초반으로 봤는데 이제 고등학생 풍이라고 좀 느껴져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약간 넓게 잡았었고요. 여드름은 요즘에 몇 살까지 나죠, 대체로? 20대 초반도 나요, 교수님. 나나요? 나는 20대 초반에 여드름 안 났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여드름 나고 20대 초반. 그리고 키도 약간 165에서 170이라고 했는데 좀 더 크게 잡아서 165에서 175. 175까지 이렇게 잡았고요. 그때 차기 상태가 라운드 티셔츠에 청바지. 그다음에 청바지. 네, 안경이었는데 이게 진한 갈색인지 검정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형태로 만들어서 안경을 쓴 형태와 안경을 쓰지 않은 형태 두 가지로 해서 몽타주를 올렸더라고요. 이 몽타주가 상당히 잘 그렸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몽타주를 그린 게 4월 8일 날인가 봐요. 네. 범행이 4월 6일 날이 나고 그 다음 날 4월 7일 날 몽타주 그리고 배포가 4월 9일. 근데 바로 잡혔어요. 네. 이런 몽타주라면 정말 그릴만 하죠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큰 특징들이 좀 몇 개 있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또 그리고 인재가 크지 않잖아요, 교수님. 네. 동네가. 바닥이 좁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굴러댕겨 봐야 거기서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본분이 제보를 4월 9일 날 그 몽타주 배포하자마자 딱 나왔는데 땡땡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2군이에요, 2군. 고1이에요, 고1. 어? 그래서 집에 가서 검거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봐둔 거죠, 딱.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검거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이거 몽타주 교훈이 좀 있죠. 네. 그래서 피의자의 아까도 그 입 주변의 상처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났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큰 특징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징점을 잘 묘사한 거네요. 네. 그래서 물어볼 때도 굉장히 좀 잘 물어보는 요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범하는 우가 뭐냐면 애들이 잘 기억을 못하면
가끔 주변에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어라고 물어보는 질문 되게 나쁜 거거든요. 그건 안 돼요. 연상시키고. 네, 그럼 그 아이가 그걸 연상시켜서 아예 그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전혀 기억을 달리 해버리거든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누구 닮았냐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아이한테 제일 먼저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기억에 나는 게 뭐야?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게 가장 특징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아이한테는 그게 가장 질문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서 좀 더 이 아이가 기억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대를 해가야지 내 방식대로. 그래서 키는 몇이야? 자, 어떻게 생겼어? 아, 저 머리는 뭐야? 아저씨 같이 생겼어? 아니면 총각 뭐 오빠 같이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잠깐 거기에 맞춰가요. 그래서 아이가 기억하는 일리가 있어. 네, 아이가 기억하는 것들, 아이가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그럼 더 기억나는 건 없니? 더 그러면 좀 더 기억나는 게 없으면 내가 이제 좀 뭐 물어봐도 되겠니?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봐가는. 그러면 여기 이 같은 경우는 야 얼굴에 뭐 특징이 있었냐? 그러니까 점이 있었어요 여기 입 옆에. 그리고 또 뭐 딴 거 또 있었냐 얼굴에? 그러니까 전체가 여드름 많았어요. 이렇게 번져간 거네. 네, 그럴 가능성이 커요. 잘한 거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상담실 이용해서 했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조성한 거 아니에요. 부모 허락도 받고 부모님도 엄마도 입회시키고 그런 거 심리를 안정시키고 몽타주 작성했다는 거는 내가 볼 때 강원청에서 정말 잘한 거. 이 사람은 근데 특징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나 이 몽타주 봤거든요. 네, 몽타주 봤는데 이제 우리 정 PD님이 올려주시겠지만 이거는 몽타주 그리기 쉽겠던데요. 네, 저도 보니까 네. 그런 특징점들이 되게 많고 가끔 피해자들 중에 어떻게 생겼어요라고 하는데 그냥 평범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환장하지 평범한 게 어떤 게 평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물어보셔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평범하게 생겼어요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 그 몽타주에 너무 신빙성을 두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너무 막연한. 네. 얘는 특징점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특징점 이거 같은데요. 네, 상처하고 여드름, 전체 얼굴 여드름. 특징점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원통은 바닥이 손바닥만 하죠 뭐. 지금 많이 커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낚시 가면서 거기 들려보니까 우리 조카도 거기 군부대 앞에서 그 샌드위치 장사하고 그러는데 그 많이 커졌더라고요. 네. 지금 많이 커져서 그러니까 제보가 금방 들어온 것 같아요. 좁은 바닥이니까 그 돌아다니는데 본 사람 뻔한 거예요. 네. 누구네 집 아들인 것도 금방 알 거요. 그죠? 바닥 좁아서. 네. 그 제천에 가가지고 김윤희 집 앞에 가면 저 누구 아버지 누구 씨 딸이야 금방 아는 것처럼. 저희 시청하시는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자꾸 우리 엄마 이거 안 보시거든요. 제가 아예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저희 엄마 친구분들이 저희 엄마한테 가서 하나하나씩 얘기하신대요. 그래서 자꾸만 그 고향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제천은 불가능해요. 제천에서는 뭐 바로 보고 누구 집 딸 안 나와요. 제천만 해도 시단인데 거기 인제원통하고 비교하면 안 돼. 인제원통은 아마 이게 몇 년도죠? 2008년도요. 2008년도면 2013년도인가? 2008년도. 2008년도면 그때만 해도 뭐 인구가 그렇게 인제원통에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길거리를 주로 많이 활보하기 때문에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확연하게 구분도 됐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좁은 지역사회에서 바로 제보가 됐던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뭐 서울이나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해바라기 센터를 가서 원스톱으로 다 진행이 되고 전문가들이 하게 되지만 보통 이렇게 좁은 뭐 지역 경찰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강원청에서 나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강원청에서 어쨌든 이제 그 전문가들이 나가서 어떤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서 좀 하루 정도도 늦춰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특히 아이가 이제 이런 성폭행의 피해를 당했을 땐 정말 잘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랑 같이 걸을 때도 되게 중요하신 게요. 부모님 동반하겠지만 먼저 앞에 막 가잖아요. 그럼 아이가 위축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뒷모습을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시면 옆에 같이 동반해서 아이랑 같은 성산에서 걸어가시면서 조사실에 가면서 아이한테 이게 몽타주 거리로 아이를 데려갈 때도 네. 내가 형사가 먼저 가면서 뒷모습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네, 뭐 그냥 무언가 압도적인 느낌을 주게 되면 아이가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그거 중요한 얘기네. 경찰서든 뭐든요. 그러니까 아이랑 옆선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친근감을 준 후에 이 그려 나가는 게 심리 상태가 진짜 많이 이 몽타주라든지 진술의 효과를 많이 높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내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앞장서 가고 따라오잖아 아이들이. 네. 이거는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일선 경찰서 후배들 이거 참 새겨들을 얘기입니다. 네, 이게 보통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런 도입이 원스톱 도입이 된 게 많지 않아요. 오래전이 아닌데 이런 매뉴얼들이 있어서 어떻게 걷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참 디테일하다. 네, 그리고 순서도 다 있어요. 의료적인 뭐 증거 수집부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진술을 받아고 이게 진짜 쫙 돼 있어요 매뉴얼. 우리도 그거 중요하네. 나도 몽타주 거릴 때 내 기억에는 내가 먼저 들어가고 따라오게끔 했던 것 같아. 네, 보통은 그러면 안 되겠네. 우리 수사관들 이거 참고하십시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람 평생 배워야 돼 이게 참나 그리고 이 사건은 내가 보니까 이놈 이거 그냥 놔뒀으면 이거야말로 진짜 오리지널 발발이 될 뻔했어요. 그죠? 네. 이거 3월 15일 날 한 번 했죠? 네. 그때는 성폭행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4월 6일 날 이미 그 우체국 앞에서 하려다가 실패했죠? 네. 1시간 지난 다음에 초등학교로 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놈은 성공하면 계속 인제신에 그 수석거리고 댕길 놈이에요. 응? 이거는 범행이 엄청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했었는데 그래도 이 조기 검거했다는 거 이건 다행히 근데 그래도 조기 검거도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3월 15일 날 1차 이 성폭행 기수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거는 강간 사건이에요. 미성년자 강간 사건이라고. 네. 근데 4월 6일 날 주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15일 넘게 그 좁은 바닥에서 수사 개시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놈이 또 설쳤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칭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인제경찰서가 했겠지만 15일 날 발생하고 4월 6일까지 그 동네를 이잡도 뒤지고 다니고 형사들이 눈이 뻘개서 돌아다녔다면 이놈이 4월 6일 날 또 범행하려고 덤비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수사활동이 미진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뒤늦게 이제 4월 6일 날 두 건이 거포 발생하니까 이제 강원청에다가 아마 보고해서 협조해가지고 몽타주 그리고 이거 잡은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수사관님들도 되게 잘 아시겠지만 보통 어린 아이나 중학교 아이들이라도 좀 어려 보이는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죠. 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소아성애가 기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처럼 고등학생인 경우나 그러니까. 중학생 학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딱 대별되네요. 네. 그런데 보통 이거를 간과를 하시고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고 20대 초반의 풍이라고 나왔을 때는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까지 확대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몽타주가 아주 대성공한 케이스. 사실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네. 그런 케이스라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예. 몽타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